2008년 10월 17일 인천의 밤바다엔 유난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천항 여객터미널에서는 중국 웨이하이로 향하는 여객선이 출항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한 부부가 탑승했습니다. 남편은 40대 초반의 회사원, 부인은 30대 후반의 장애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반신 마비로 인해 늘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부부는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 10주년 기념 여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그들 중 한 사람의 마지막 여정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미나 가명, 남편의 이름은 박도변 가명. 두 사람은 인천의 번화한 주택가에서 조용히 살던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서로 아끼는 사이였다고 말했지만 최근 들어 말다툼이 잦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상태였고 아내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하다 건강 악화로 일을 그만둔 지 몇 달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병세 악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결혼기념일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잖아. 이번엔 진짜 푹 쉬자. 중국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자.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에 따라 승선했습니다. 여객선의 CCTV에는 부부가 함께 웃으며 탑승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미나 씨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남편이 직접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3층 선실로 향했고 이후의 행적은 몇 번의 CCTV 기록으로만 확인됩니다. 밤 10시 15분 남편이 선실 밖으로 나오는 장면, 그리고 10시 22분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 후 15분 뒤 다시 혼자 나와 가판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최미나 씨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각 10시 37분 전후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내가 사라졌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녀의 휠체어는 선실 안에 그대로 있었고 여권과 가방, 휴대전화까지 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과 해경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선박 주변은 이미 중국 영해로 들어선 상태였고 실종 신고는 현지 경찰로 이관되었습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이 사건을 단순 실족사 가능성으로 처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밤에 갑자기 산책하러 나갔다고 말했다가 조사 중엔 잠든 줄 알았는데 아침에 없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건 그가 아내 명의로 가입한 대형 생명보험 2건, 그리고 출항 직전 갑자기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줄곧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내 전부였습니다. 나는 절대 그녀를 해칠 이유가 없어요.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휠체어 요인에 받아 실종 결혼 10주년 여행,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정적 단서가 없었습니다. 여객선의 블랙박스는 당시 시스템 오류로 일부 구간이 삭제되어 있었고 감시 카메라 3대는 바닷물과 염분으로 인해 영상 복원이 불가능했습니다. 남편은 증거불 충분으로 귀국 후 석방되었지만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배 안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누군가가 선실 문을 두드렸어요. 분명 사람이었는데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어요. 그가 귀국한 지 한 달 뒤 인천항 근처 바다에서 여성의 신발 한 짝이 떠올랐습니다. 확인 결과 그 신발은 최미나 씨의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2008년 12월 1일자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그날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곳은 안가미 스토리입니다. 세상에 숨겨진 사건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사건이 보도된 후 언론은 곧바로 남편 박도연의 행적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휠체어를 미는 모습은 여객선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그가 아내 없이 단독으로 갑판을 돌아다닌 시간대는 정확히 30분가량. 그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해경은 인천항 CCTV, 승객 명단, 선박 운항 기록을 모두 조사했지만 단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배에 탄 승객은 150명이, 그러나 이상하게도 누구도 아내 최미나 씨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승무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몇 번 본 기억이 나요. 혼자 카페에서 맥주를 마시던데요. 그런데 아내분은 글쎄요. 휠체어 탄 분이 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건 발생 시각 전후의 선내 방송 기록도 삭제되어 있었고 선박의 위치 기록 장치 GPS는 30분가량 작동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남편이 선실을 벗어나 있던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휴대전화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출항 당일 밤 10시 40분경 그의 전화에선 010-4땡땡땡 땡땡땡땡도 발신된 짧은 통화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번호는 배 안에 다른 승객이 아닌 인천항 근처에서 선박 관련 장비를 취급하는 남성의 번호였습니다. 그 남성은 조사에서 박 씨와는 보험금 관련 상담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박도현은 아내가 실종되기 전날까지도 보험금 정산 절차를 문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그의 통화 내역과 아내의 보험 변경일을 대조해 본 결과 수정된 날짜가 출항 전날 오후 4시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바다 위의 미스터리 실종 사건이라 부르며 집중 보도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휠체어 사진과 함께 그녀는 걸을 수 없었다. 그런데 어디로 간 것인가 라는 문구가 실렸습니다.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고 인터넷에는 남편이 범인이다, 보험금 살인이라는 게시글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선박의 구조상 휠체어를 탄 채로 혼자 갑판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즉, 누군가의 도움 없이 그녀가 사라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날 밤 갑판 쪽 CCTV에는 멀리서 흰 천 같은 것이 바람에 휘날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흐릿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것이 여성의 옷자락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시각 박도현은 선실 밖에 있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자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몹쓸 말을 하지만 저는 그녀를 잃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그는 울먹이며 눈물을 보였지만 그의 손에는 기자들이 눈치채지 못한 가느다란 붉은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해경이 촬영한 체포 사진에서도 같은 자국이 보였죠. 그는 선실 문을 열다 다쳤다고 했지만 조사 결과 문 모서리의 높이와 상처의 위치는 맞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되자 중국 현지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웨이하이항 인근 페부두에서 휠체어 바퀴 하나가 발견된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그 바퀴의 흙과 바닷물 성분은 인천항 인근과 동일한 조성비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그 휠체어는 바다를 건너지 않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나 씨는 중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라진 것일까? 그렇다면 그녀는 어디에 있는가? 이 시점에서 수사가 다시 인천으로 넘어왔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했고 트렁크 안에서 소량의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아내의 혈액형과 일치했지만 DNA는 불분명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며칠 전에 손 다쳤을 때 묻은 제 피입니다. 그러나 포렌식 결과 그 혈흔은 적어도 3일 이상 지난 것이었고 혈액 산소화 수치가 사체 혈흔의 형태와 유사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살해 후 유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6개월 후 한 택시기사가 뜻밖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인천항에서 출항 전날 밤 휠체어를 탄 여성을 밀며 승선장 반대 방향으로 가는 남자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상했어요. 그 남자는 한참을 두리번거리더니 여자를 그늘 쪽으로 데리고 갔거든요. 그 뒤론 안 보였어요.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미나 씨는 배에 오르기 전에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지 1년 후 남편 박도현은 다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그가 머문 호텔 근처에서 의문의 여성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무표정이었어요. 누가 뒤에서 밀고 있었는데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현지 경찰은 그 진술을 신빙성 맞다고 보았지만 사진 한 장이 공개되며 상황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흐릿하게 찍힌 거리 사진 속 멀리 휠체어에 앉은 여성이 미나 씨와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여자는 미나 씨가 입었던 옷과 전혀 다른 옷차림이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왼쪽 다리 아래엔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공개된 직후 남편 박도현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된 계좌는 모두 비어 있었고 카드 사용 내역은 홍콩, 마카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소도시에서 끊겼습니다. 경찰은 그를 인터폴 적색 수배자로 등록했지만 그는 그 후로 한 번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실종된 것은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역시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박도현이 실종된 지 3개월 후
한국 경찰은 중국 공안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습니다. 웨이하이항 인근의 폐건물에서 국내 여행사 명의의 캐리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캐리어 안에는 여성용 옷가지와 휠체어 부품, 그리고 물에 젖은 여권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권은 최미나, 실종된 휠체어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권 사진 위에 묘하게 변색된 자국이 있었고 그 아래의 페이지에는 마치 물감으로 덮인 듯한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그 얼룩은 인간 혈흔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은 혈액의 주체가 동일인인지 불명확하다며 사건을 종결하려 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다시 수사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재수사에서 충격적인 기록이 발견됩니다. 웨이하이항 항만청의 기록에 따르면 2008년 10월 23일 오전 10시경 한 남성이 휠체어를 바다로 던지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신속히 그 자리를 벗어났고 목격자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남성의 인상착의는 박도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의 행방이 끊긴 시점과도 일치했죠. 이후 박도현의 이름으로 된 호텔 예약 내역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는 실종 직전 웨이하이 블루하버 호텔 302호에서 3일간 머물렀습니다. 호텔 방을 조사한 결과 침대 밑에서 한국어로 쓰인 메모 조각이 나왔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무서워했다. 그런데 왜 계속 바다를 보려 했을까? 그리고 그 아래엔 흐릿하게 적힌 낯선 글자가 있었습니다. 흰 날개가 온다. 그 문장은 지금도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점점 미궁으로 빠지자 언론은 다시 들끓었습니다. 보험금 살인인가? 귀국 후 실종인가? 아니면 공무인가? 수많은 추측이 오갔고 사건은 어느새 인천항 휠체어 여인 미스터리라는 이름으로 한국 미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즉 실종 3년 후 중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 여자가 휠체어를 타고 한국 근처를 배회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흐릿한 CCTV 캡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죠. 사진 속 여자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바다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림자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CCTV 원본을 확보했지만 파일은 이미 손상되어 있었고 복원된 영상에서는 여자의 얼굴이 완전히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포렌식 담당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얼굴 부분만 임의적으로 삭제된 흔적이 있음에 반복적인 프레임 오버레이로 인해 디지털 노이즈 발생, 마치 누군가 기억에서 지우려 한 듯한 패턴. 이후 수사팀은 박도현의 형제, 가족, 지인을 차례로 조사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그의 부모조차 도현이는 죽은 사람이다라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단 한 명, 그의 대학 동창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도현이는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니나는 예전 사람이 아니야. 그 애는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 2015년 인천항에서 수중 탐사를 하던 잠수사들이 우연히 바다 밑에서 낡은 휠체어 프레임을 발견했습니다. 프레임은 반쯤 녹이 슬었고 의자 부분엔 붉은색 천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천 조각은 2008년 당시 미나 씨가 입었던 옷감의 일부분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그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해경 구조대 중 한 명이 자정 무렵 인천항 방파제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바다 쪽에서 누가 휠체어를 미는 소리가 들렸어요. 끼익 끼익.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 날 그 자리에 휠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그 지역 어부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낀 날이면 바다 위로 휠체어 자국이 떠다닌다. 누군가 물 위에서 천천히 밀고 간다. 처음엔 미신으로 여겼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 중 몇 명은 이상하게도 같은 꿈을 꿨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여자가 휠체어를 타고 바다로 향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누가 밀고 있었는데 얼굴이 없었어요. 2020년 사건은 다시 재조명되었습니다. 국내의 한 미스터리 전문 채널에서 이 사건을 다루며 바다 위의 신부, 실종된 휠체어 여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은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넘겼고 댓글에는 이런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에요. 그녀는 아직 그 바다 어딘가에 있어요. 이건 인간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이런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직 바다를 사랑할 수 있나요? 그 이후로도
이 사건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흔적은 여전히 찾을 수 없고 그녀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녹슬어버린 휠체어 프레임과 기록 속 이름 하나, 최미나 1982년생, 인천항 출발 후 실종, 그리고 그날 밤 인천항 CCTV 마지막 장면 속에서 바람결에 흔들리던 하얀 스카프 한 조각. 그 스카프는 어느 순간 바다로 스며들듯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 기록을 기반으로 재구성된 미스터리 실종입니다.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바다 밑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정말 남편에게 살해당한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바다로 향한 걸까요? 안가 미스터리는 세상에 남겨진 단 하나의 미스터리도 우린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세요.